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대석 도의원입니다. 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셔서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 부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농정해양위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상임위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어민과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민 내지는 어민들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농업은 우리나라의 기초 산업이자 생명산업, 안보산업입니다. 이 농업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농민들이 처한 어려운 문제도 개선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예. 또 농촌이 처한 고령화 문제라든가 또 일손 부족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0대 경기도의회 재선 의원이신데 11대에서는 농정해양위 말씀드렸던 10대 때는 교육위 소속이셨거든요. 네. 그때 상임위 활동이랑 지금 비교하면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 왜 농정해양위를 택하셨는지 지금까지 짧지만 의정활동 소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10대 때는 교육위하고 복지위를 했습니다. 이제 11대에 와서는 좀 새로운 위원회를 좀 선택을 하게 됐고요. 저희 시흥 지역이 약 호조벌이라고 하는 큰 농지, 대규모 농지가 있고요. 거의 150만 평 정도 되는. 네. 그리고 시하호 내지는 오이도와 같은 서해안에 또 바다와 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우리 경기도에는 약 28만 명의 농민이 있고 시흥에도 예. 약 5천 명 정도의 농민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겪고 있는 누군가는 농업, 축산, 산림, 해양과 관련된 정책들에 관련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농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겠다 좀 생각하면서 농정해양위를 선택하게 됐고요. 지금 농촌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령화 문제라든가 쌀값 문제, 예. 내지는 수익 개방에 대한 대처 문제들도 또 저희의 과제이고 더불어 로컬 푸드라든가 스마트팜, 도시농업, 동물보호정책, 탄소중립 같은 새로운 아젠다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이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의정활동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조례 발의인데 네. 발의하셨던 조례 보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조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애정 관심,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또 장애인 고용 촉진 직업 재활 지원 조례가 대표적이었는데요. 네. 어떤 마음이셨고 어떤 조례들인지 말씀 좀 부탁드려요. 먼저 20대에서 40대, 50대 되시는 네. 발달 장애인 분들이 예. 저희 비장애인들은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원활히 진행을 하는데 네. 이분들은 그 나이에도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의지하실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마음이 좀 아파서 네. 저 도정 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하면서 또 조례를 좀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분들한테 좀 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 시설에서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장애인분들한테 네. 급식비와 네. 훈련비, 교통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조례를 좀 개정했습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지난해 10월서부터 이제 월 16만 원씩 네.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약 1,500명에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약 29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장애인분들이 이것을 받고 나서 굉장히 많이 좀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 영화 그 돈을 가지고 뭘 쓸 거냐고 물어보면 영화도 볼 거예요. 네. 부모님 선물할 거예요. 엄마랑 뭐 먹었어요. 제주도 갔어요. 하는 구체적인 어떤 표현들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소소한 일상의 행복과 연관되어 있는 그렇죠. 것들이네요. 예. 그리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그러니까요. 예. 평생 계속 부모님한테 본인이 받으셨는데. 받아왔는데 예. 처음으로 이제 용돈을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 부분에 굉장히 의미 있는 거는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자기 결정권이 네. 늘어났다라고 좀 그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시는 일들에 비해서 좀 보수가 열악한 부분들 많이 그런 분들
각 분야에 계신데 사회복지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경기도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셨습니다. 네. 어떤 의도에서 이런 조례 발의하셨습니까? 예, 그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좀 개선이 되어야지. 네네. 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금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예. 있는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 경기도 사회복지사 협회랑 좀 논의하면서 네. 이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좀 담길 수 있는 처우 예. 개선위원회 구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제안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처우 개선위원회를 좀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네. 22년도에는 표준임금 체계 추진을 위한 도 시군의 협력 체계가 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올해는 표준임금 체계 초안이 마련이 되면은 또 이제 처우개선위원회 회의가 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직접 담긴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도의원으로 의정 활동하시면서 여러 의미 있는 뜻깊은 일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 특수학교 설립, 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함께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부지가 확정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사실 정치인이시면 정치인들은 더 많은 대중들,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저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저도 이제 장애인복지관에서 약 7년 정도를 네. 근무했었습니다. 예. 이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면서 내지는 시흥에 있는 장애인 부모님들 좀 만나면서 시흥에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천, 부천, 안산, 이 수원 같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학생들을 통학을 시키고 있는데 멀리 가시는군요. 뭐 심하게는 차 막힐 때는 2시간씩, 왕복 4시간씩 이 일을 유치원 때서부터 고등학교 네. 때까지 쭉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래서 저는 이제 출마를 준비하면서 좀 꼭 남들이 못하더라도 표가 좀 되지 않더라도 정말로 의미 있는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네. 해서 특수학교 관련돼서 도정 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해서 좀 다루었고 네. 이 필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정책 토론회도 네. 특수학교 설립 때문에 했고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부모님도 이제 특수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좀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을 옆에서 네. 같이 좀 지원하면서 어머님들과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특수학교 설립 관련된 모임들 계속해서 좀 만들었던 거죠. 어머님들이 약 한 달 가까이 시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교육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이러면서 21년도에 이제 특수학교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거모지구에 좀 네. 확정이 돼가지고 약 9,122제곱미터의 특수학교 부지가 확정이 됐고요. 예. 특수학교가 만약에 이제 설립이 되면은 유치원, 초, 중, 고 전문 과정까지 해가지고 장애인 분들의 전생에 걸친 어떤 지원들이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원스톱 됩니다. 서비스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플러스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네. 뭐 여러 시설들이 같이 또 이렇게 논의하면서 한 장애인 분들에 대한 전생에 관련된 자립과 이런 계획도 좀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